근데 사실 당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준석 늘었죠. 대표 때보다 한 2.5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당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이렇게 사실은 김기현 후보한테 몰린 거는 왜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보고 들어온 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생각한 것보다는 네.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이 많이 있진 않았다. 본인은 한 25%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었고. 네. 그러니까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있어요. 네.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못한다?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1년도 안 된 대통령인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을 이렇게 몰고 가? 경선 개입을 이렇게 해? 말이 안 돼 라는 분노보다는 네. 안 돼. 이거 저기 또 싸우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호흡 맞출 수 있는 사람 뽑아줘야 돼.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안정을 택한 거다 당원들이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고 총평 해주세요. 김기현 대표 당선에 대해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선거였고 네. 예, 뭐 결과대로 된 것이죠. 뭐 대통령실의 행정관들끼리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절박하게 진행을 했고 네. 그 결과 황교안 후보까지 합치면 대략 6대4 네. 그러니까 주류가 되게 많을 것 같았지만 사실은 60%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줬고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실과 윤핵관들의 오더는 김병민, 민영삼이었는데 네. 민영삼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의외였어요. 지지율은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가 오더가 그렇게 강하게 먹히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서 윤핵관이 이기긴 했지만 안심할 수준으로 이긴 건 아니라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된 이상은 상대방의 포용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6대4는 힘의 관계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한 8대2 정도 이겼으면 20%는 살려줄 수 있죠. 6대4는 10만 넘어가면 반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수가 없죠.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은 다음번 국민의힘에서 공천은 없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강경한 모드로 초반부터 진압을 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요. 네. 이제부터 진짜 국민의힘의 싸움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싸우면 이거 안 돼. 동의하세요? 아니, 이렇게 싸움- 막 쳐내기? 그걸 사냥, 학살, 뭐라고 단어를 붙여도 그냥 좋은데 단두대해서 그냥 네. 이렇게 목 내밀고 진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요? 동의하시는 싸우면 거네요, 안 돼. 그러면? 뭐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네. 저렇게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춰서 지도부가 이준석 개파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럼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연포탕, 탕평, 화합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한번 만나고 말겠죠. 한번 만나고 그냥 서로 웃고 악수하고 그냥 손 들고 그냥 그걸로 땡 치는 네.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봐보세요. 조수진, 김재원 방송에 나와서 네. 이준석계는 추방해버려야 된다라고 김재원이 얘기를 훌리건이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조수진은 뭐 그 상종도 못할 인간들 네. 대리인하고는 내가 뭐 말을 섞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과 폄하를 하면서 네. 완전히 그냥 뭐 이 보수파 진영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하도록 네. 완전 내쫓아 버릴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천하람, 천하용인, 이준석 네. 여기서 살아남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가 됐고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 회의를 했는데 최고위원들의 이제 진용이 다 친윤계잖아요. 그래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해찬 다 친윤으로만 구성이 됐고 지금 보니까 이제 사무총장도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될 거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고 다른 당직들도 다 친윤계 의원들의 이름들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견제 세력 없는 친윤계로만 지도부가 딱 구성이 됐을 때 문제점 없을까요? 많죠. 네. 많은데 그냥 그렇게 내년 총선 때까지 가겠다라고 네. 지도부와 권력자들과 당원들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뭐 잘 됐냐 잘못됐냐 아니면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이제 무소용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쭉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 그거는 대통령께서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네. 내 얼굴로 총선 치르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갖고 네. 대통령실에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네. 그런 역할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겠다. 한 몸이 되겠다. 혼연일체. 이걸 선언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내년 총선 결과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김기현 체제와 관련해서 되게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네. 김기현 후보랑 최고위원들 간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친윤계인데? 최고위원들이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아, 어떤 이유에서요? 네? 왜요? 왜요? 네. 최고위원들이 내가 낸데, 내가 더 윤핵관인데, 내가 더 대통령과 가까운데,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만약 예를 들면 뭘 결정하려고 할 때 네. 조수진, 김재원, 장해찬 이런 사람들이 그거 대통령 뜻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옛날 이준석 대표 때처럼 네. 계속 태클 걸었잖아요. 최고위원들이. 네. 왜냐면은 김기현 때문에 내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최고위원들이 없어요. 아. 다 윤핵관 대통령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얻어내리면은 김기현 이 체제는 상당히 허약한 체제라고 보여져요. 오늘 봐봐요. 극명하잖아. 네. 김기현 후보가 제일 일성이 뭐였어요? 당내 화합해야 됩니다. 그렇죠.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포탕입니다. 얘기했는데 네. 아침부터 김재원 나가가지고 맞아. 이런 훌리건들 막 이러고. 이준석계 네. 다 추방해야 된다라는 네. 게 당원들의 뜻입니다. 조수진 이거 상정도 못할 인간들 다 네. 쫓아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병민 최고위원도 비슷하게 뭐 얘기를 했고요. 병민은 제가 친하니까 언급을 안 해요. 뭐야? 그런 거 보면은 네. 김기현 후보의 이 첫 번째 지시사항이 안 먹혀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생각한 게 뭐겠어요? 내가 대통령이랑 정말 가깝고 네. 내 말은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돼. 네. 그러니까 오늘 정무수석 왔을 때 네. 주례회동 얘기를 나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 김기현 대표 쪽에서 했을 것 같아. 내가 참모라도 그랬을 것 같아. 허약한 김기현 당대표의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거는 윤석열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기현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궁금해하거든.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정리가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네. 되게 허약한 당대표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과연 그걸 해줄까요? 김기현 대표한테? 만약에 이제 공천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러면 공천이죠. 그 대통령으로서 나쁘지 않아요. 네. 그냥 처음부터 호흡 맞춰서 공천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거든. 네. 자, 원내대표는 이 사람 처음부터 다 깔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직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으로서도 괜찮은. 나쁘지 않은 카드다. 그렇구나. 자, 친윤 일색인 지도부 체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한 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뭐 용산 출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인데 장 소장님 뭔가 새로운 또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보세요? 친윤 일색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친윤은 마켓 한의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한 팀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뭐 용산 출장소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인데 장 소장님 뭔가 새로운 또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어떻게 보세요? 친윤 일색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친윤은 김병민, 네. 장해찬 네. 끝. 김병민은 김기현의 도움 없이 장제원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까지 2등을 할 수 있어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최고위원에 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선거 일정 내내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같이 다니고 계속 노출하고 이런 모습 보여준 데다가 장제원 의원이 엄청 공을 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영삼 떨어지면 김병민도 됐잖아요. 네. 또 2등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거나 윤핵관이에요. 그리고 친윤이에요. 네. 장해찬 후보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던 때 청년 유튜버라고 해서 익선동에서 같이 유튜브 찍고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했던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장해찬 최고위원은 완장차고 완장부대 역할을 아마 하겠죠. 홍위병들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몽둥이로 사람들 몽둥이 찜질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그럼 김재원이랑 조수진은 어떠냐?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좀 친윤계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긴 하더라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위기다. 아니 이 두 분 다 종편이 키운 사람들이잖아요. 높은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자력으로 지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웬만히 나오면 친윤이지만 네. 어느 순간 윤석열 정부에 큰 문제가 생기고 지지율이 지금보다도 더 흔들려서 총선 때 뭐 3대 6 정도로 부정평가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네. 대통령 결단하십시오. 탈당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놀릴 사람들이다. 예, 뭐 내가 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이렇게까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지금은 보지만 그건 힘이 세기 때문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친윤으로 구분한 건 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